업무를 시작할 때 구글에 처음 들어가서 검색을 하듯이 오픈 AI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사용자 참여를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라마라는 이게 XAI가 그냥 후발주자 이렇게 느껴지기보다는 AI를 통해서 아이폰을 개선시킨 거지 AI 자체가 애플을 개선시킨 건 또 아닐 수 있다. 아직은 좀 맞습니다. 에러입니다. 그록3가 발표된 후에 사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이게 AI가 계속 뭔가가 출시가 되고 서로 성능이 나아졌다. 지금 XAI 엔지니어들이 이거 실제로 XAI 엔지니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록3 투나잇 런칭한 다음에 이렇게 좋아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No, we'll just go back to work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챗봇 아레나에서도 이렇게 1등을 했고, 뭐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는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베타 버전이니까 조금 더 이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벤치마크 점수로는 이렇게 굉장히 높게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그록3가 뭔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선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결국은 각각의 이 기업들이 각자 AI를 구축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AI 플랫폼을 어떻게 장악을 하느냐, 그래서 주도권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바뀔 것 같아서 각 기업별로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야 얘네들의 방향성이라든가 이 LLM을 혹은 AI를 잘 구축을 해서 얼마나 잘 활용하고 얼마나 잘 돈을 벌 수 있을 거고 경쟁력을 잘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기존에 구글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메타, 애플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빅테크라고도 부르지만 또 플랫폼 기업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플랫폼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의 강자, 플랫폼이 무슨 뜻입니까?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거래를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기차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도 기차 타는 사람, 내리는 사람 뭐 이렇게 다 모이는 그 위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플랫폼들이 기존에 있던 엣지 디바이스,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끝에 있다고 해서 엣지 디바이스라고 흔히 부르죠. 이런 스마트폰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LLM이라던가 다양한 이 플랫폼의 경쟁에 있어서 사람들이 일단은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여기에 모여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플랫폼을 하나에 두고 나서 거기에 몽땅 이렇게 다 넣어서 뭔가 테스트하고 수행하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에이전트 모델이라던가 하든가 아니면 작업을 수월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어도비 익스프레스, 애프터 이펙트 이런 거, 파이어플라이까지 각각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을 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결국은 AI와 자기 각자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그 검색 통해서 광고 수익이 엄청 나잖아요. 유튜브도 결국은 광고 수익일 테고, 이렇게 그 플랫폼을 방대하게 가지고 있고 거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쫙 끌어오다 보니까 이 AI 기술을 통합해가지고 사용자 경험이라든가 서비스 가치를 높이는 접근으로 하고 있었는데, 일찍이 오픈 AI보다 먼저 이 AI를 풀 수 없었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안정성 문제도 있겠지만도 스스로 제 살 깎아먹기로 검색 시장을 깎아먹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축된 생태계에 연계된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와가지고 구글의 강점을 계속 가져간다라는 거였죠. 반면에 오픈 AI는 소라부터 시작해서 뭐든 좀 빨리 출시를 해서 먼저 선보이는 업계 리더로서의 스타트업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사용자들한테 풀어봤자 그 돈 얼마나 되냐, 월 구독해봤자 얼마나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 규모가 얼마나 되냐라고 봤을 때 진짜 많이 됩니다. 사실 오픈 AI가 굉장히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으로도 살 수가 없잖아요. 오픈 AI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업무를 시작할 때 구글에 처음 들어가서 검색을 하듯이 오픈 AI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챗GPT라든가 오픈 AI O1, O3 같은 API 있죠. API라고 하면은 개발자들이 이 오픈 AI의 API를 가져다 쓰면은 오픈 AI의 그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네이버 지도 같은 거, 그런 API를 가져오면은 개발자들이 지도 앱을 다 만들 필요가 없이 카카오와 네이버가 제공한 그 지도를 가져와서 뭔가 더 쌈박한 앱을 개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픈 AI의 이 LLM을 API로 가져와서 이 플랫폼을 토대로 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봤을 때에 사람들이 여기 오픈 AI에 들어와가지고 챗GPT도 하고 소라도 만들고, 그리고 개발자들이 만든 그 API의 주도권을 가져오면서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거든요. 단순히 B2C 사업이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발자가 B2B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이걸 또 비즈니스 모델로서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 이러한 생태계를 점차 꾸려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뭐 손정이랑 또 다음에 AI 디바이스를 만든다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모든 것들을 오픈 AI 중심적으로 이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서 경쟁력을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메타는 이미 소셜 네트워크와 미디어 플랫폼의 최강자잖아요. 뭐 메타의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스레드도 있고 왓츠앱 같은 거, 요즘 페이스북 메신저도 많이 쓰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1, 2, 3, 4, 5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스레드는 아직 따라가고 있지만 소셜 미디어로서의 강자, 이것도 지금은 익숙하지만 처음에 SNS가 나왔을 때 우리 뭐 싸이월드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타가 이 주도권을 그냥 가져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애플의 아이폰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 엣지 디바이스가 많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아이폰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메모리라든가 프로세서라든가 아니면 그 관련된 업체들 있잖아요.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시장 장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협력 업체들과 가격을 후려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메타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 플랫폼에 AI를 접목해서 이 SNS를 얼마나 더 사용자들이 잘 사용하게끔 하느냐, 그러니까 뭐 영상도 만들고 쉽게 릴스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AI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사용자 참여를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라마라는 오픈 모델을 풀어가지고 오픈 생태계로서 너네가 스스로 더 좋은 거를 만들고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은 AI 연구가 투명성 있게 좀 빠르게 발전을 촉진을 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다 AI 엔지니어를 비싸게 다 살 수가 없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AI 엔지니어들, 연구자들, 개발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라마를 기반으로 해서 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협력을 만들고 또 더 나은 앱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라마가 중심적으로 된 지금의 구글의 안드로이드 생태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독점적으로 데이터를 또 생태계 내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오픈 모델이 가질 수 있는, 오픈 생태계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곳에 있을 거고요. 반면에 XAI의 경우에는 결국 테슬라, 일론 머스크로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곳에서 AI를 활용을 하게 될 거고, 그 AI가 하나의 툴로서 잘 활용을 하면은 스페이스X에서 우주선 쏘아 올릴 때도 도움이 될 거고, 테슬라 전체 공장 프로세스 최적화에도 도움이 될 거고,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직 계열화를 좋아하는, 배터리도 우리가 만들겠다,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이걸 만들겠다, 전부 다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도저도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AI도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빠르게 좀 수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나 빨리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긴 하죠. 그만큼 굉장히 치열하게 AI 경쟁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카카오톡도 처음에 쫙 퍼지고 나니까 후에 네이버 라인뿐만이 아니라 마이피플 이런 메신저도 있었죠. 그러한 톡 기반 서비스들이 중간에 들어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안 쓰게 되죠. 뭔가 새로운 기능이 있어야 해도 이미 그 플랫폼을 장악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쓰게 되다 보니 초반에 경쟁이 있을 때 이 플랫폼을 먼저 따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XAI도 이번 그록3를 발표한 것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게, 빅테크 못지않게 우리도 리즈닝 모델을 구축을 했고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또한 API를 활용해 가지고 X라는 이 트위터 SNS 플랫폼으로서 메타도 견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구글도 견제를 할 수가 있는 게, 요즘은 최신 소식, 굉장히 빠르게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만큼 정보가 빨리 유통이 되고, 저도 이렇게 영상을 빨리 만드는 이유가 그러한 관점이 있는 거죠. 흔히 레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외부 협력을 해서는 이걸 내 맘대로 할 수가 없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X라는 빨리 이 데이터 정보를 전달하는 이러한 소셜 플랫폼을 극대화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이전에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저번에 제가 인터뷰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도 GPU를 수십 개 엮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이게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끼리 서로 통신을 해야 되고, 거대한 LLM을 실어가지고 각자가 뭔가 트레이닝 학습을 할 때 똑같은 파라미터로서 뭔가 중간 단계를 업데이트하면 그걸 싱크도 맞춰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만 개에서 20만 개로 또 확장을 하는 그러한 기술까지 확보를 한 XAI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그록3를 내놨다라는 점에서 이게 XAI가 그냥 후발주자 이렇게 느껴지기보다는 X라는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의 강점을 좀 더 살리는 방향으로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당기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물론 오픈 AI나 구글 역시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갖고 최첨단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각자의 강점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XAI가 주도권을 또 가져가려고 노력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반면에 애플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 엣지 디바이스, 휴대폰을 가장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1년에 2, 3억 대 정도 된다고 하죠. 결국 이 경험성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스스로 구축한 AI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주도권을 확실히 놓친 게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애플을 지금 오픈 AI나 XAI와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한다라는 건 사실 무리가 있고요. 왜냐면 그 지향하는 방향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애플도 결국은 뭐 M4 울트라라든가 이런 M 시리즈 칩을 토대로 해서 서버를 구축해서 돌린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스스로 경쟁하는 모델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AI를 잘 구현해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관점의 시선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폰의 지금 뭐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성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AI를 통해서 아이폰을 개선시킨 거지 AI 자체가 애플을 개선시킨 건 또 아닐 수 있다. 아직은 좀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폰 17부터 혹은 이제 맥북 프로 M5가 들어간 이런 것부터는 대폭적인 개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것을 뭔가 제공을 해야지만이 기업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에서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 시리즈의 이 전성비를 잘 갖춘 서버를 또 새롭게 구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최근에 뭐 자율주행도 다 철수시키고 온갖 것들 다 철수했잖아요. 그렇게 철수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철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넥스트 AI를 위해서 애플만의 뭔가를 굉장히 비밀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각자 기업마다 뭔가가 있잖아요.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잘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앞으로 각 기업들이 어떻게 들어갈지 어떻게 경쟁을 하면서 뭔가를 이루어낼지 그 전반적인 큰 그림 지금 휴머노이드도 다 뛰어들었죠. 메타도 얼마 전에 휴머노이드 로봇 만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I 하나로서 여러 가지가 다 엮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돈 많은 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투자할 수 있을 때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달공학 해외 채널 언리얼텍 가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영어로 된 영상 볼 수 있으니까 영어가 편하신 분들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러에서 이렇게 짧은 영상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유튜브에서 올리지 않는 다양한 소식들 이렇게 짧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